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유소에 들렀다가 깜짝 놀라신 분 계십니까? 리터당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700원대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주유기 앞에서 놀라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월 13일 한국 시간 밤 11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이란 항구로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미 해군이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란은 이미 페르시아만 쪽에서 봉쇄를 하고 있었고 미국이 오만만 쪽에서도 봉쇄하면서 양쪽에서 조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잠깐, 이게 왜 무서운지를 숫자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3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갑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이 사태를 역사상 최대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IMF는 4월 14일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최대 1.3%포인트 낮춰잡았습니다. 두바이유는 전쟁 전 배럴당 71달러에서 3월 9일 100달러를 돌파하더니 한때 13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100.75달러입니다. 사태 이전 대비 40.3% 오른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동네 주유소 가격판에 숫자로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합니다. 90%입니다. 토도라는 일본의 주택설비 대기업이 4월 13일에 욕실 유닛 신규 수주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나프타 기반 유기용제 공급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노무라 연구소의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일본이 원유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의존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미국, 브라질, 호주 등 17개국에서 총 1억 1천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4월에 5천만 배럴, 5월에 6천만 배럴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도 4월과 5월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물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까지 확보됐다고 합니다. 정유 공장 가동률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거꾸로 한국에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서산 비축기지를 쓰고 싶다는 겁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원유 수출 비중이 높은 중동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원유를 미리 옮겨 리스크를 줄이려 한다. 아랍에미리트 외에 중동의 다른 산유국들도 우리나라를 역외 비축기지로 검토하며 접촉하고 있다. 산유국이 석유를 보관할 곳을 찾아서 한국에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석유 비축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석유를 캐는 나라들이 석유를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 와서 기름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는 정부 발표와는 좀 다릅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이미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나프타 분해 장치인 NCC의 가동률을 급격히 낮추거나 일부 설비는 완전히 멈춘 곳도 있습니다. 나프타를 수입할 수는 있는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전쟁 전에 톤당 600달러였던 동북아 나프타 가격이 지금 1000달러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생산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은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항공유 수입의 85%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유를 만드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입니다. 봉쇄가 장기화되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이라는 한국의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헬륨이라는 가스를 아십니까? 풍선에 넣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가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헬륨이 반도체 공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웨이퍼를 냉각시키는 공정에 헬륨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헬륨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어디냐? 카타르입니다. 카타르의 헬륨이 한국에 오려면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이 막혀 있습니다. 석유만 막힌 게 아닙니다. 헬륨이 막히면 반도체가 흔들리고, 나프타가 막히면 석유화학이 흔들리고, 항공유가 막히면 물류가 흔들립니다. 석유 한 방울이 막히는 게 아니라 한국 산업의 뿌리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 원유 수입처로 선호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원유 수입 다변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고, 김정관 장관은 진전이 꽤 있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아라비아해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비호르무즈 루트의 핵심 거점입니다. 두쿰과 소아르 항만을 통해 봉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미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습니다. 선원 173명이 그 배 위에 있습니다. 해운 전문지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란에 특사를 파견해서 26척의 화물, 종류와 목적지, 기술 사양까지 상세하게 제공했습니다. 한국 선주협회는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3월 30일에 호르무즈 통행료를 배럴당 1달러씩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받겠다는 안을 승인했거든요. 국가별 우호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월 1일 주한 이란 대사 쿠제치가 한국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박 정보를 제공하고 공식 요청하면 한국 상선의 제한적 통행이 가능할 수 있다. 사실상 한국의 등급 판정을 받으러 오라는 의미입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배 보내라, 한국은 도움이 안 됐다 라고 압박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란이 통행료 내라, 공식 요청서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칼날이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7개국에서 1억 1천만 배럴을 확보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산유국들이 한국의 비축기지를 활용하겠다고 역으로 접촉해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만이라는 비오르무즈 루트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카자흐스탄까지 원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석유를 캐는 나라들에게 기름 맡겨, 우리가 보관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의 부담은 무겁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5원을 기록했고 1,500원 재진입이 임박했습니다. 주담대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습니다. 5년 전 2%대로 영끌한 사람들에게 5%대 금리 전환 문자가 날아들고 있고, 매달 40만 원씩 이자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화 공장은 셧다운에 들어가고 있고, 나프타 가격은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난방 원료, 농업용 비닐, 트랙터 연료, 어업용 선박 동료권, 포장 용기까지 전부 석유에서 나오니까요. 한국 농어업이 실은 석유 농어업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란은 휴전기간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벤스 부통령과 웻콥 중동 특사,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국회의장 칼리바프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6년 만에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한 방에 마주 앉은 역사적인 자리가 불과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호르무즈가 열리고 유가가 내려가고 한국의 숨통도 트입니다. 연결되면 역봉쇄가 지속되고 유가는 더 올라가고 한국 경제의 부담은 더 무거워집니다.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이고 세계 5위 정유 능력을 갖고 있고 산유국들이 기름을 맡기러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없어서 약한 나라가 아니라 석유가 없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이번 위기에서도 17개국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비오르무즈 루트를 뚫고 카자흐스탄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만 이 저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봉쇄가 한 달 더 길어지면 비축유 방출을 시작해야 할 수 있고, 나프타 수급이 본격적으로 흔들리면 석유화학 셧다운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헬륨 공급이 차단되면 반도체 생산 라인에 차질이 올 수 있고, 환율이 1,500원을 다시 넘으면 외환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판에 찍히는 숫자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전기요금도, 관리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이슬라마바드 협상 테이블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주유소 가격이고, 우리 식탁 물가이고, 우리 월급 명세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